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시사,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지난 월요일 9월 13일이었었죠. 연방 하원의 Ways and Means Committee, 이걸 우리말로 하면 하원 세입위원회 정도가 될 텐데요. 연방세 증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죠. 증세안에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 다시 한번 포함이 되었는데요. 현재 이 내용은 하원에서 회람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세입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한 후에 전체 회의로 옮겨지게 됩니다. 현재 신문에서는요, 소득세다, 특히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IRA라던가 Roth IRA와 같은 개인 은퇴연금 활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그 중에서도요, 이번 증세안에서 주의해서 꼭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상속세 평생 면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감소될 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에 대해서 제공되던 상속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 금액의 감소라는 거는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현행 세법에서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개인이요,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현행 세법에서는요, 1170만 불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미국 사람인데요, 평생 동안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없이 누적해서요,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170만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또 홍길동 씨 한 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 가정을 놓고 보면요, 한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증여 상속을 하는데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두 명이죠. 1170만 불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거의 2500만 불 가량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 이 증여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거의 남의 나라 얘기여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 1170만 불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이요, 원래부터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00년도까지만 해도요, 65만 불 이랬었고요. 2010년까지는 100만 불 선에서 유지되다가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금액이 1100만 불로 올랐던 거죠. 그런 이유로 증여 상속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나라, 웬만한 집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였었다는 거고요. Big corporations and super wealthy have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그러던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4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에서는 이 내용,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의 감소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민주당 증세안에는 포함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절반 이하인 500만 불로 줄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공화당 측에서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2022년부터는 라이프타임 익셈션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금액이 1170만 불에서 500만 불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미리 준비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요, 2021년도 중에 증여 상속을 진행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증여 상속세 관련 내용입니다.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트러스트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죠.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GRET, EJIT 등 고급의 트러스트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고급 트러스트의 장점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산이 트러스트로 옮겨지고 나서 후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나면 그 자산이요, 내가 그랜토가 사망하고 난 뒤에 자손들에게 넘어갈 때 그 올라간 자산 가치, 자산이 더 이상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거였는데요.
현재 제안된 이 증세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망 후 트러스트를 활용한 상속에 대해 제공되던 상속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의 감소와 더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절세 플래닝 관점에서 보자면 어려워지는 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방식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2021년도에 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등의 대비를 반드시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내놓은 증세안이 실현되기까지는요, 많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아직까지 의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중도파 의원이죠.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만약 상원에서는 50대 50이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공화당은요, 공개적으로 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요, 이 증세안에 반대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그대로 확정될지는요, 이번 주 세입위원회에서의 논의, 전체 하원에서의 표결, 또 상원으로 옮겨진 이후의 논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할 그런 사항들 위주로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통과되면 개인 증여 상속세 면에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두 가지 사항. 첫째,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의 축소, 그리고 두 번째, 트러스트 상속 시 상속세 면제 폐지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